요거는 제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은 건데요. 이거는 약간 저도 고민이 좀 됐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요거는 좀 민감해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공론화할 만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궁금해하시는 분도 혹시나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 반응도 약간 저희가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마라톤 대회의 개인 기록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오프라인에서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들 있죠. 여러 가지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 가보면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개인 기록을 검색할 때 아무나 내가 원하는 사람 누구든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내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검색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혹시 개인정보법 관련돼 가지고 뭔가 위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내 개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건데 내 이름이나 혹은 배번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되거든요. 그것만 알아도 나의 개인정보 내 이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내 개인 인증 정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문자로 이제 코드 받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던가 회원 가입을 해서 회원이면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든가 뭔가 그런 개인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저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진짜 검색하면 다 나오네? 이거 진짜 문제가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저도 딱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엊그전가 주말쯤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체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례들과 해외 사례들을 한번 쭉 다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가 아주 재밌게 나왔습니다. 얘기 드려볼게요. 일단요, 한국 대회들부터 한번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서울 마라톤 겸 동아 마라톤 먼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서울 마라톤 겸 동아 마라톤 이름만 알면 바로 기록과 배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배번호만 알면 또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록증도 내 기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록증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개인 확인의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춘천 마라톤 역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아야 조회 가능합니다. 그나마 생년월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넣으면은 배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쭉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 확인의 절차가 요거 두 개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라는 거. 자, 그리고 JTBC 마라톤 역시 이름만 알면 조회가 가능하고요. 기록증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시 배번호만 알아도 배번호만 넣으면 배번호만 알면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배번호도 확인할 수 있고 하여튼 여기도 개인 확인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보들을 다루는 걸 보니까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칩 사이트에서도 가보면은 그 스마트 칩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리스펙트 런이라든지 경주 국제 마라톤이라든지 서울 레이스라든지 공주 백지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대회들 있잖아요. 대회들이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가보면 거기서 뭔가 이름만 넣으면 배번호 기록을 할 수 있고요. 배번호만 넣어도 이름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마라톤 협회에서 하는 대회 아니면 다른 대회들을 그 기록을 제공하는 마라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면요. 모든 자기들이 칩을 제공하는 대회들의 기록들을 이름만 알면 기록과 배번, 성별 이런 정보들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말 주말 동안 여러 개를 확인해봤는데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국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회들이요. 어떠한 개인 확인의 절차 없이 특정 사람의 기록이나 배번, 이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알면 다 알 수 있거나 배번만 알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알면은 뭔가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건 또 약간 그렇다고 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배번만 알면은 이름이라든지 기록 같은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대회는 가보면 여기 이름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배번에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대회가 있고, 요즘은 이름을 잘 안 적거든요. 그냥 숫자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이름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노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을 안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 사진 찍힌 거에서 저 여자 이름이 뭘까 궁금해서 배번 가지고 와서 검색하면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싹 다 알 수 있거든요. 뭐 전화번호는 모르지만 이름이랑 기록이랑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근데 이름을 몰라도 배번을 알면 이름과 기록도 확인할 수 있고, 이름을 몰라도 SNS 어떤 사진 같은 데 있는 배번 같은 것들을 찍어가지고 넣으면 이름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마라톤 사진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데가 포토스포츠 같은 곳이죠. 자, 이런 곳에도요, 이름을 알면 각종 대회에 참가한 당사자들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고화질 사진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사진을 구매하면 안 됩니다. 또 그거 활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딱 적혀 있긴 해요. 근데 별다른 확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최근에 앱을 통해서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아워 심볼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워 심볼의 경우에도 얼굴 인식을 통해서 찾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름이라든지 생일, 배번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긴 합니다만, 사실 거기 적혀 있는 사진 작가를 선택해서 선택하면 그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한 장치 없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고화질로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사진을 리서치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물론 마라톤 대회 사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요즘 안 그래도 그런 딥페이크라든지 이거 페이크 얼굴 같은 거 이제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딥페이크인가요, 뭔가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 민감해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많진 않지만 민감한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름 하나 혹은 배번 하나만 넣으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전마협의 대회를 자주 여니까 전마협 대회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특정 사람의 이름, 한 명의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언제 어떤 대회를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기록은 어떤지를 그냥 한 번에 쫙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달리면서 찍은 사진들까지, 그 몇백 장이 되는 사진들까지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실 그거 하면서 굉장히 약간 쫄리더라고요. 누군가의 사람 이름 하나만 알면 그 사람이 언제 무슨 대회를 나갔고 기록이 어떻고, 심지어 그 대회 달린 사진들까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마협 대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 다른 대회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뭔가 누군가를 스토킹하려고 한다, 누군가 괴롭히려고 한다, 막 그러는 거라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체크하고 기록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진 같은 것도 확인해가지고 뭔가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없겠지만 없을 겁니다. 설마 그런 또라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완전 상또라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 좀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서 고용한 작가 혹은 뭔가 이렇게 서비스 있죠. 그 포토스포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진 찍은 분들 말고도
개인이 그냥 순수하게 개인이 혹은 뭐 SNS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유튜버, SNS 이런 분들이 그 대회 가가지고 사진을 막 찍거든요. 사실 동의 절차가 전혀 없죠. 사진을 막 찍고 그거를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 네이버 공유 드라이브 이런 데다가 그냥 다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약간 뭐 그 대회 나가신 분들 가서 찾아보세요라고 하거든요. 가보면은 다른 사람들 사진 쫙 수백 장을 저희가 다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절대로 그걸 하시는 분들이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러닝을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한 방법이고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뛰면서 어떻게 사진을 그런 멋있는 사진을 찍겠어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인생샷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 누군가가 만약에 좀 민감한 사람이 걸고 넘어진다. 그러면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선의의 목적으로 하셨지만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조회하고 이름만으로 사진을 검색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아직까지 이런 법적 분쟁 사례 같은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거나 이럴 경우에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런 피해 어떤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마라톤 기록이나 배번, 이름, 특히 이름 같은 경우 그리고 사진까지 검색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차후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약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면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대회 입장에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겠죠. 대회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봤습니다. 제가 전 모든 대회를 볼 수는 없으니까 동마, 춘마, 제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했거든요. 근데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애매하게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뭔가 나와 있어요. 어떤 홍보의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혹은 뭔가 다른 데다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영상과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런 것들 개인의 이름, 번호, 사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검색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검색해서 써라. 다른 사람 검색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약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거였냐면 자기들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데 광고하거나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그런 거 했을 때 사람들 얼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한 화면에 수백 명의 사람이 담기는데 그 수백 명 사람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가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약관에다 그렇게 땅 하고 때려놓은 케이스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명예 전당이라든지 상위권 입상자의 경우에는 사실 기록을 검색하지 못하면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누가 1등을 했대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기록을 내가 알 수가 없어. 진짜로 저 사람이 저런 기록을 냈나? 뭐 혹은 뭐 명예 전당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과거의 기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록을 명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위권 입상자들의 기록, 그리고 명예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의 기록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사진은 홍보 거기에 들어가는 사진 같은 것들은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 약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굉장히 애매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해외는 어떨까? 검색해 봤습니다. 세계 7대 마라톤의 어떤 그 기록의 조회나 사진 조회가 가능한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나라 3대 마라톤 4대 마라톤이라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유명한 거 3대 마라톤만 봤을 때 동마, 제마, 춘마는 모두
어떠한 제한 장치 없이 번호만 하나만 알면 이름 알 수 있고 사진 같은 거 다 다운받을 수 있고 기록도 전부 다 알 수 있고 어떤 대회를 몇 회 대회를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 대회는 어떨까요? 도쿄 마라톤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쿄 마라톤 같은 경우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쿄 마라톤은 참가 번호와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연령, 성별, 국적, 거주 도시 같은 것들까지도 필터링 해가지고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정보를 볼 수 있고요. 보스턴 마라톤도 이름과 참가 번호 그리고 참가한 연도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런던 마라톤도 이름 그다음에 참가 번호 조회 가능합니다. 베를린 마라톤 마찬가지고요. 시카고 마라톤도 마찬가지로 검색 가능하고 뉴욕 마라톤, 시드니까지 세계 7대 마라톤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마라톤 대회가 이렇게 검색이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에 약간 이거를 대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회. 그래서 이게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대회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정당하게 달리기를 했는지를 공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뭐 속도가 빠르든 안 빠르든지 간에 이 사람이 대회를 참가했으면 어떤 선수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약간 선수로 간주를 해서 이 사람이 정당한, 그러니까 선수들은 대회 나가면 어떤 본인의 기록들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싫든 좋든지 공개되잖아요. 어떤 선수가 대회 나가는데 성적이 안 좋았어. 그래서 대회 주최 측에 가가지고 아니면 세계 육상연맹이나 대한육상연맹 가가지고 저 기록 안 나와서 부끄러운데 기록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공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실은 이제 요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는 사실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대회들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옳은 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해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움직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정보 공개를 내가 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반대입니다. 내가 뭔가 이 대회를 참여하거나 할 때 내 기록을 공개하겠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게 해달라. 체크 안 하면은 내 기록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은 검색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삭제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정보 공개를 차단하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그 보통 레크레이션 러너라고 해외에서는 부르는데 그냥 재미를 위해서 달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왜 이런 거를 요구하는지를 봤더니 해외에 있는 커뮤니티 중에 보면 좀 과격한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는 제가 과격한 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거든요. 근데 정말 야, 이건 진짜 심한데? 하고 싶을 정도의 엄청 과격한 그런 러닝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그 문장, 그 말들이 막 넘쳐 흐르고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성별에 대한 차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록이 좀 좋지 못하신 분들이나 외형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공격들, 예를 들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든가, 기록이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썩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순위로, 그러니까 그 기록으로 뭔가 순위를 매겨서 일정 기록 이상 안 되면은 말도 하지 못하는 뭔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특정 사람이 소위 말하는 저희가 그런 좀 안 좋은 단어인데 조리돌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스토킹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회를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사람들도 지금 꽤 많이 있고요. 저도 이제 찾아봤을 때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마라톤 대회에서의 정보에 대해서 뭔가 필터링이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다. 원하면 누구든지 검색이 가능하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드리면 물론 그런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인 목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성도 있죠. 내가 그냥 내 이름만 알면은
내가 내 걸 검색할 때 내 이름만 알면 검색 가능하니까 귀찮게 개인 인증 받고 뭐 회원 가입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능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중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회들은 그 대회 각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지 않아요. 해외는 대회가 각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뭐 스마트 칩이라든지 그런 그 기록을 측정해주는 회사들이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심지어 동아 마라톤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록들은 그쪽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요. 거기서 보면 수많은 대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회를 여는 주최 측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개인정보를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거든요. 그런 사이트 운영하려면 진짜 힘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다 그냥 넘긴 케이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 좀 얘기 드리면, 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초상권 같은 것들은 점점점 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배번만 알면 한다고 쳐요. 근데 위험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SNS를 내가 인스타를 했어요. 인스타를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자 입장에서 얘기 드려볼게요. 인스타를 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고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정보를 파고 싶어. 내 이름을 모르겠어. 근데 대회에 나갔네? 배번호가 적혀있네? 배번호 검색하면 이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달렸던 사진 같은 거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기록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내가 만약에 나쁜 놈이다 라고 하면은 스토킹을 할 수 있죠. 그 여자의 정보들을 좀 더 많이 캐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어쨌든 개인정보법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설마 그렇게까지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록 다른 사람 기록 확인해가지고 야 기록도 안 좋은데 네가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막 약 올리고 놀리고 다른 사람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한 사람들이 있겠느냐 싶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어쨌든 그래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혹은 정보 공개를 원하는 사람만 공개를 한다든지 좀 그런 옵션들이 필요할 것 같고, 자신의 정보를 검색할 때는 좀 최소한의 그런 장치들은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전화번호로, 우리 기록을 자주 확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로 이렇게 인증 문자 하나 받아가지고요, 그걸 확인하는 거. 왜냐면 우리 신청할 때 전화번호 다 넣잖아요. 전화번호 기록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줘도, 전화번호로 문자 받아서 확인하는 정도만 해줘도 그래도 내 이름, 내 기록, 내 사진 같은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누구나 다 검색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는 있어요. 대회 측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통계자료 만드는 거, 좀 몇 명이 나왔는데 남자들의 평균 기록은 얼마고 여자들의 평균 기록은 얼마고 상위권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통계자료 만들 때는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원치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검색이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는 조금씩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한테 그 이의 제기를 하신 분이 좀 민감해 하셨어요. 굉장히 민감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분은 그 사진에 대해서 좀 민감해 하셨어요. 왜 내가 달리는 사진을 그냥 내 동의도 없이 사진을 찍느냐, 내가 사진 찍히고 싶지 않은데 동의도 없이 사진 찍히느냐. 물론 약관에 적혀 있으니까 동의도 없이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그러면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내 사진, 내가 달리는 모습을, 내가 달릴 때 모습이 이쁜 것도 아니고 얼굴이 굉장히 막 힘들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좀 이런 대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사진 기자분이 보이면 그 순간 웃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진 찍고 있으면 막 이렇게 손 흔들고 웃어요. 그렇게 잘 찍히면 괜찮은데요. 굉장히 좀 누가 봐도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진에 찍힌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 혼자만 보는 건 괜찮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검색해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민감해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걸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민감해하는 거 보니까 이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분이 모든 러너들이 내 기록은 아무나 다 가서 봐도 됩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시대가 점점점 다양성 그리고 소수의 어떤 의견들도 좀 들어주는 시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민감해하는 분들의 어떤 의견 같은 것도 좀 들어서 어느 정도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진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고 있지도 않겠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정보들이 자칫 또 어떤 범죄 같은 경우에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색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취득하고 사진을 얻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범죄거든요. 그런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특정인의 검색을 해봤더니 좌라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다라는 말이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누구를 했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했어요. 사실은. 아무튼 그런 걸 하니까 다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이게 상대방이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범죄로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는 대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이름과 기록, 배번호 혹은 어떤 기타 다양한 정보들을 누구든지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사진까지 누구든지 보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화질의 사진을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번이든 이름이든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기록들과 대회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들까지 사진들까지 전부 다 누구나 어떠한 개인 확인 장치 없이 볼 수 있고요. 재밌게도 이거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 대회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약관이 적혀 있긴 합니다만 뭔가 애매합니다. 우리나라 약관이나 해외 약관이나 다 애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시 삼는 목소리는 해외선 이미 좀 커지고 있고요. 아직 국내는 없습니다만 해외선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되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낯선 단어인데 해외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정보가 검색되는 거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범죄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사진의 공개 부분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개인 작가분이나 혹은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사진 찍어서 공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선의의 마음으로 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혹시나 계셔가지고 이 일을 제기하는 걸 넘어서서 소송을 걸거나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요즘 개인적으로 사진 찍은 분들도 많고 유튜브 분들 중에서는 사진 말고 영상을 아예 찍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이게 꼬린 지점 동영상, 중간 지점 동영상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는데 이거는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튜버는 대회에 어떤 소속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의 얼굴들을 이제 찍어서 올렸을 경우에 자칫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대회 나가서 찍은 영상들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같은 것들을 약간 블러 처리, 흐리게 처리해가지고 본인 얼굴만 나오게 이게 그 필터 같은 거 걸어가지고 하시는 분 많거든요. 필터래 이펙트 거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좋은 의도로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간 그런 걸 가지고 괜히 태클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설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괴롭힘이나 스토킹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명시가 되었든 아니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거 확인했습니다. 다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한이님께서요. 지인이 자기 이름으로 기록을 검색했더니 동명의 기록이 배번과 함께 10명 이상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좀 이제 좀 많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뭐가 쫙 나와요. 근데 어떤 게 내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보면 배번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일이 다 눌러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기록을 보고서도 이게 내 건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좀 보완을 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겠네요. 이름이 진짜 너무 흔한 이름이다. 근데 나는 배번도 기억이 안 나고 검색해봤더니 1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두세 명이 당시에 내 기록과 비슷하게 뭔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중에 도대체 어떤 게 내 건지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회원가입이나 이런 인증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매칭시켜줘야 그 사람의 기록을 알 수 있을 텐데 약간 이런 문제 있군요. 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달려라 하니님의 채팅글을 보니까 순간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개인과 매칭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WJ님께서는요, 별거는 아니지만 동명이인이 서브3 기록이 있어서 기록증을 카톡에 박제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보면 부럽죠. 내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검색해봤더니 막 이 사람은 엄청 기록이 좋아. 그러면 왠지 이거 기록증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내 거 아니어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약간 문제 될 수 있겠다. 내 기록증이 아닌데도 기록증을 다운받아서 그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사진도 다운받고요. 그러면 뭔가 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쁘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WJ님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너무 부러워서. 어쨌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고요. 두꺼비 아버님께서도 저도 찾아본 적은 있어요. 우선 작년 춘마에서 웨딩드레스랑 턱시도 입고 뛰시던 두 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상대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막 부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고 해서 저런 분들은 기록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들이실까 궁금하죠. 우리는 약간 보면 코스프레하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뛰는 거 보면 야 저분들은 진짜 달리기 기록이 좋으신 분들인가 봐. 저런 거 입고 달리셔도 빠른 거 보니까.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하고도 얼마나 기록이 나왔을까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궁금한 건 당연히 사람으로서 궁금하죠.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면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기록도 기록이거니와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실명이 나옵니다. 실명하고 배번 같은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당장은 안 될 겁니다. 저도 마라톤 대회를 준비한 입장에서 이런 장치들이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아직까지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장기적으로 한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나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걸 뭔가 체킹한다든지 나는 내 이름하고 배번은 공개 안 할래 라든가 뭐 기록은 공개해도 돼 라든지 아니면 나는 전부 다 공개 안 할래 라든지 뭔가 그런 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작가분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태클 걸면은 완전 옴팡지게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완전 못된 사람 있죠. 소송 걷는 걸로 막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옴팡지게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몇 분들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참 저는 이제 뭐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의뢰 그랬으니까요. 옛날부터 마라톤 대회는 그냥 검색하면 죄다 나왔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누군가의 뒤로 검색하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약간 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해외는 이제 점점 이게 태클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개인을 확인한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계 7대 마라톤 대회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아요. 좀 뭔가 많이 넣어야 되고 약간의 확인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보를 알면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걸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미래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악플 달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너 프로 악플러 프로 불편러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지만 그걸 굉장히 민감해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